스페인, 이탈리아에서 각각 득점 1위를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독일만 안 이상하죠. 네. 독일은 레반도프스키 선수입니다. 그렇죠. 전혀 안 이상합니다. 네. 두 분 이렇게까지 이 선수들이 선전을 하리라는 거 예상하셨어요? 아니 뭐 지금 시즌 초반이니까요. 근데 타미 에이브라임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스날 팬들로서는 입에 담기 싫은 이름이기는 한데 아데바요르 선수가 아주 좋을 때랑 좀 느낌이 유사해요. 네. 그래서 에이브라임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고 제라드 모레노 선수는 항상 포텐셜이 높은 선수로서는 예전부터 칭찬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포텐셜을 제대로 터트린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나왔다. 이미 이제 제라드 모레노 선수는 거의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페이스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한번 좀 봐야 되겠고 네. 베라르디 선수는 예전에 이제 AC 밀란 상대로 밀란 팬들이 아주 싫어하는 선수인데 AC 밀란에게 4골 터뜨렸던 경기가 있고요. 한 경기에. 네. 그 다음 시즌에는 또 3골을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밀란 킬러예요, 이른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골수로 보면은 기복 없이 넣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레노 선수보다는 좀 젊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올 시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시 선수가 아직 개봉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메시 선수 저희는 리그 뛰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테무 푸키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신선한 선수들이 어쨌든 지금 초반 득점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이런 초반 네. 기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외죠.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한효님이 또 아데바요르에 빗대서 칭찬을 해주니까 에이브라함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좀 고맙기도 한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타미 에이브라함이 물론 좋을 때도 있는데 단점도 여전히 노출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희망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외의 득점왕 두 분이 생각하시는 탑 10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명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다 겹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부는 아마 저는 겹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저부터 하죠. 네. 네, 저는 타미 에이브람과 푸키가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테무 푸키는 득점왕을 차지했었고 에이브람도 득점이 엄청 많았죠. 이런 두 선수가 이제 동시에 승격을 해서 초반이지만 뭐 득점왕과 또 득점 상위 랭커로서 가능성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이탈리아 세리아에 있었습니다. 네, 가장 이제 가까운 근사례로 2004-2005 시즌에 리보르노 소속으로 루칼리 선수가 2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었는데요. 네. 뭐 당시에 셰프첸코도 있고 또 질라르드노도 있고 또 비에리도 있고 아주 쟁쟁한 공격수들 틈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약간 상황이 비슷해요. 그때 에이브라함과 푸키처럼 루카렐리와 또 루카토니 선수도 2부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고 승격을 해서 또 골을 많이 넣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루카렐리 선수는 아예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승격을 해서도. 그래서 이미 루카렐리 선수는 그 전에 99년, 2000년 무렵 레체 시절에 이미 1부 리그에서 두 자리 골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토리노가 야심차게 영입을 했다가 토리노에서는 실패를 했었고 네. 그래서 2부 리그 팀인 리보르노와 계약을 했었는데 리보르노에서 골을 많이 넣으면서 당시 수비에는 키엘리니 공격에는 또 루카렐리 해서 승격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루카렐리가 바로 세리아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려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근데 루카렐리가 바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루카토니도 세리에 B였죠. 2부 리그 팔레르모에서 팀을 1위로 승격을 시킨 이후에 그 루카렐리가 득점왕 하던 시즌에 20골을 넣었어요. 네. 골을 많이 넣고 그 다음 시즌에는 결국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해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31골로. 그러니까 지금 느낌을 보면 현재 페이스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녹화 기준으로 에이브라함이 1위고 푸키는 지금 3위인가요? 3위예요. 네. 인데 순위가 그대로 가서 득점왕과 이렇게 3위를 하면 그러면은 그때 루카렐리와 루카토니와 비슷한 행보처럼 되거든요. 루카토니도 푸키가 다음 시즌에 득점왕을 하면 거의 비슷한 행보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2004-2005 시즌에 리보르노의 루카렐리 네. 득점왕. 그래서 먼저 꼽았습니다. 있습니까? 네, 요거 유형별로 제 한 묶음으로 저는 묶은 선수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 나머지 선수도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크리스티아노 루카렐리 앤드 잉글랜드의 케빈 필립스 이 두 선수를 한 유형으로 묶었는데 장 의원님이 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직전 시즌 2부 리그에서 굉장히 득점을 많이 한 사나이들. 그러니까 루카렐리 선수는 루카 토니 선수에게 밀려서 2부 리그 득점 2위를 했지만 어쨌든
2부 리그에서 무려 29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승격하자마자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세리에A 1부 리그 득점왕이 됐었던 거고요. 그 잉글랜드의 케빈 필립스 선수도요. 9900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30골을 넣으면서 알란 시어러, 드와이트 요크, 앤디 콜, 티에리 앙리, 파울로 디카니오 등을 다 제치고 이제 득점왕에 등극을 하는데 그 전 시즌에 2부 리그에서 23골을 넣었었고요. 그 전전 시즌에는 2부 리그에서 29골로 득점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3골일 때는 바로 직전 시즌의 득점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2부 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골을 터뜨렸죠. 그리고 나서 썬덜랜드와 더불어서 이제 승격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케빈 필립스 선수가 바로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필립스 선수는 놀라웠던 게 그냥 득점왕이 아니라 유럽 전체 득점왕. 그러니까 이른바 유러피언 골든슈라고 해서 유럽 전체 득점 1위에게 주는 상을 이때 또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가 바로 이 케빈 필립스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또 이제 필립스 선수의 썬덜랜드가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성적 좋은 것도 그 리보르노의 그 루카렐리 선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었던 기간 동안 사실 리보르노도 순위적으로도 상당히 선전을 했었는데 필립스 선수도 이렇게 2부 리그에서 골 많이 넣고 올라와서 바로 썬덜랜드가 7위를 해요. 근데 이때 이제 필립스 선수의 투톱 파트너가 누구냐면 나이얼 퀸 선수라고 아일랜드의 레전드이자 또 썬덜랜드의 레전드, 나중에 이제 썬덜랜드의 간부 역할도 했었죠. 그런데 이 나이얼 퀸과 케빈 필립스는 이른바 빅 앤 스몰 투톱의 아주 전형적인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나이얼 퀸 선수도 14골을 넣으면서 득점 공동 8위를 했고 필립스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900 시즌 30골로 프리미어 리그와 유럽 전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때 두 투톱에 힘입어서 썬덜랜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두 선수가 조금 이미지가 비슷하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뭐가 비슷하냐면 국가대표를 좀 뛰었어요. 루칼렐리 선수도 국가대표 6경기 뛰었고 케빈 필립스 선수도 잉글랜드 대표 8경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비슷한 유형의 두 선수. 그리고 리보르노가 지금도 루칼렐리 선수를 아주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썬덜랜드 팬들도 필립스 선수를 영웅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선수를 그냥 같이 묶어서 저는 한 묶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해주는 선수부터 굉장히 네. 흥미진진한데요. 두 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두 번째 선수 저도 케빈 필립스는 뭐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네 한현님이 얘기를 지금 다 잘 해주셨고요. 뭐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0골이 그 당시 시즌 썬덜랜드의 57득점의 절반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57골에서 44골이 두 선수예요. 그렇죠. 네. 나머지 선수 그러니까- 합이 13골.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절대적으로 공격에서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고 케빈 필립스는 한현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전 시즌에도 이미 23, 4골 넣고 네. 이미 대표팀에 뽑혔었어요. 챔피언십 때. 네, 그러면서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케빈 필립스가 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당시에 시즌 전에 이제 설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된다, 통한다. 어떤 전문가는 한 6, 7골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결국은 뭐 보란 듯이 바로 그 시즌에 30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한현님 얘기한 대로 유로피언 골든슈. 유럽 리그에서 제일 많이 리그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됐고 9경기에서 무려 프리미어 리그에서 멀티골 혹은 해트트릭. 약간 몰아넣는 서양도 있죠. 그래서 경기마다 그렇게 케빈 필립스가 그 한 시즌에 상당히 잘했습니다. 깜짝 의외의 득점왕. 네.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었다. 네. 그런 그때 당시 분위기였죠. 네. 미셸 플라티니입니다. 오. 너무 의외죠? 플라티니가 득점왕하는 게 뭐가 의외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외의 득점왕입니다. 뭐냐면 왜요? 82-83 시즌 세리에A에서 요때 골이 좀 적었어요. 16골로 득점왕이 됐어요. 요게 플라티니 선수가 생테티엔에서 유벤투스로 옮겨온 첫 시즌이에요. 근데 왜 이게 좀 의외의 득점왕이냐면 들어보십시오. 플라티니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낭시와 생테티엔에서 뛰면서 이제 명성을 계속 쌓았는데 골을 많이 넣긴 했어요. 이때도. 그런데 프랑스 리그 득점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2위도 하고 3위도 하고 그랬던 적은 있는데 득점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리그 득점왕을 못했는데 이탈리아 세리에A 득점왕을 한다? 좀 의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셸 플라티니는 아시다시피 골을 굉장히 많이 넣는 플레이메이커이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제 결과가 그거를 증명을 하는데 이게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니고요.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10번 선수 아닙니까? 전형적인. 네네.
10번이 득점왕을 하리라고는 약간은 예상 밖이었어요. 요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플라티니 선수가 처음부터 이탈리아 와서 잘했던 게 아니에요. 데뷔 시즌에 전반부에는 상당히 좀 적응에 애를 먹으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 다시 뭐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즌 끝나기 전 석 달 동안 12골을 몰아쳐서 넣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끝나기 전 3개월 동안에 넣은 게 12골이에요. 3개월 동안 무슨 그러니까 그 일이 전에는 골이 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세 가지 이유. 프랑스에서 득점왕을 한 번도 못했었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와서는 조금 적응에 애를 먹었다. 그런데 득점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 3연속 득점왕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상하지가 않죠.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씩 세리아가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무렵인데 네. 세계적인 어떤 대형 스트라이커들이 이탈리아로 그렇게 확 몰렸을 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16골로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80년대 중후반부랑 비교했을 때는 경쟁자도 조금 적었다. 네, 득점왕을 할 만한.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플라티니가 원래 상당한 스타이긴 했지만 글로벌하게 스타로 발돋움한 게 바로 그 월드컵과 그 다음 시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티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됐죠. 알겠습니다. 그럼 장희원님의 다음 저는 플라티니는 없고요. 네, 한 의원님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의외야?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가장 최근입니다. 모하메드 살라의 득점. 오. 없습니다. 맞췄습니다. 예. 왜 의외예요? 돌이켜 보면 아니 살라가 득점하는 게 왜 이상해 하겠지만 로마에서 리버풀로 왔을 때만 해도 살라가 득점왕을 한다고 예상한 전문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첼시 시절도 한번 경험이 있었지만 상당히 의외였죠. 완전히 살라가 월드 클래스로 확 올라가는 그냥 그 시즌이 되어버렸어요. 네. 거기다가 32골 득점왕인데 31골이 필드골. 페널티킥골이 한 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즌 전에는 제가 기억 더듬어 보면 그 시즌은 그냥 해리 케인과 아구에로의 경쟁 구도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라의 득점왕은 좀 의외였다 해서 제가 다른 예전 선수도 이렇게 후보에 넣었다가 살라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한의원님의 세 번째 픽은? 네, 저의 세 번째 픽은 이 선수도 돌이켜보면 안 이상한데 그 당시엔 이상했어요. 2004-2005 시즌 라리가 25골 디에고 포르란입니다. 이게 왜 그 당시로는 이상했냐면 포르란 선수가 이때 이제 라리가 입성 첫 시즌이에요. 그렇지. 아까 저는 플라티니 선수도 세리에 입성 첫 시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였잖아요. 그 전에 맨유에서의 기록이요. 0골, 빵골, 6골, 4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가 라리가를 갔다 그래서 바로 득점한 25골? 이건 너무 급격한 성장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나중에 폴란 선수는 라리가 득점왕을 또 했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나중 그건 좀 더 이제 뒤의 일입니다만 그때는 이상하지가 않은데 아마 맨유 팬들이 놀랐을 거예요, 제 생각에. 오, 저런 선수였어? 그러니까 맨유에서는 폴란 선수가 그때 이제 반 니스텔로이 선수가 있을 때니까 제 생각에는 폴란 선수를 조금 제대로 충분히 꽃피우지 못하게 했던 것도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루과이에서는 정말 다재다능한 공격수라고 해서 맨유가 데려왔는데 폴란 선수의 재능을 충분히 꽃피울 만한 기회를 부여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그때 맨유는 또 더 강했으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근데 비아레알로 와가지고 요때가 이제 비아레알 역사에 아주 빛나는 시즌이었는데 이때 비아레알이 3위를 해요. 근데 이게 당시까지는 비아레알 역대 최고 성적. 네. 그리고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의 데뷔 시즌. 그리고 이때 뛰었던 선수들이 포란, 후안 로만 리켈메, 마르코스 세나, 곤살로 로드리게스, 후안 파블로 소린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잘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아레알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세계에서 축구 팬이면 그래도 비아레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때 비아레알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클럽이 됐는데 거기에 포란 선수가 처음 라리가 와서 득점왕까지 거머쥐었다. 그러면서 비아레알, 펠레그리니 감독, 포란 모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저는 시즌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어떤 선수가 어디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시너지를 중요하죠. 내고 팀이 이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잘 안 맞는 팀이 있죠. 하지만 뭐 되돌아보면 맨유에서는 베론도 실패를 했고 폴란도 실패를 했죠. 근데 그런 선수가 다른 리그로 가서 맹활약하고 그게 잘 맞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포란 선수는 나중에 월드컵하고 코파 아메리카의 그 국가대항전에서까지 잘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맨유에서만 못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제 폴란의 시작이었다 뭐 그런 거죠. 네. 예, 예. 그때부터 봉우리를 피우기 시작했다. 근데 확 만개를 했다. 네, 이런